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변운년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 맞짱뜨기 26번째 시간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5인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5인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필수적입니다. 먼저 보험 계약자가 있고, 두 번째는 피보험자, 세 번째는 보험 수익자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기 때문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모든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피보험자는 보장 대상자라고도 하는데 그 보험계약의 보장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의 보장만 받을 뿐 계약에 관한 권리는 일체 없습니다. 세 번째, 보험 수익자가 있는데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인데, 이 보험 수익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보험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만기 보험금은 누가 수령을 할 것인지 만기시 수익자가 있고, 입원 장애시 수익자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였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입원비 일당이라든가 장애보험금은 누가 수령할 것인가. 그래서 입원 장애시 수익자가 있고, 세 번째는 사망시 수익자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은 누가 수령할 것인지, 그것이 사망시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5인방 중 3인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2명은 보험자와 보험 설계사가 있습니다. 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말하면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자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하는 것을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즉 중개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험 설계사가 보험회사 직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보험회사 임직원의 보험 설계사는 속하지 않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개인 사업자로서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보험계약 체결을 가운데서 중개만 해줄 뿐 직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대리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험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대리점이 한 행위는 보험회사가 한 행위고, 피보험자가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질병이 있음을 알고도 체결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훗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단순히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지는 의무, 즉 고지 의무죠.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하는데 이 고지 의무를 알릴 때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 즉 말로 알리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알리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보험 설계사의 법적 지위가 보험자를 대리한 대리점이라 그러면은 문제가 틀려집니다. 대리점에게 알린 그 고지 의무 사항은 보험자에게 알린 고지요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는 보험자의 대리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 설계사에게 알려서는 안 되고 고지 의무 이행은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표 오른쪽에 답변란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예,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아니오에 갈매기 표시를 하고 예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필로, 계약자 자필로 청약서에 기재를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도 계약을 체결할 때 져야 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무는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교부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상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도 해지하고 보험금도 안 주는 것처럼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한테 약관도 안 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도 안 해줬다면은 설사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할지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할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5인방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를 책임지는 계약자, 그 다음에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 수익자, 그 다음에 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이렇게 해서 5사람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2010년도에 인천에서 발생한 산낙지 살인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뉴스를 접하지 못한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 사건 내막은 이렇습니다. 남자친구인 김 씨는 자기 여자친구인 윤 모 씨를 데리고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인천의 한 어시장에 들러 산낙지를 사가지고 모텔에 들어갑니다. 모텔에서 산낙지를 먹던 중 갑작스럽게 그 남자친구가
모텔의 카운터로 전화를 해서 내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갑작스럽게 숨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고 모텔의 카운터 분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하고 119가 와서 그 여성을 싣고 병원으로다가 이송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숨지게 됩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질식사로 추정이 된다 하는 내용이 기재가 되었고, 김 씨는 윤 씨의 사망 후 윤 씨 앞으로 든 사망보험 계약 2억 원짜리 보험 계약을 보험회사에다가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이에 대해 숨진 윤 씨의 유가족들은 우리 딸은 치아가 좋지 않은 상태라서 산낙지를 씹을 수도 없고 잘 먹지도 않는다. 그런데 웬 산낙지를 먹다가 사망한단 말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딸 앞으로 2주 전에 사망보험금 2억 원짜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원래는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가 이 사망사건 발생하기 전 일주일 전에 사망시 수익자를 그 남자친구로 변경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그 사망한 여성 윤 씨의 유가족들은 이거는 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고다 해가지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하게 되고, 결국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타살로다가 공소가 제기되어서 1심에서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상고한 피고인 측은 결국은 타살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결국 김 씨는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받게 되고, 결국은 죽은 윤 모 씨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했듯이 사망 원인을 아는 사람은 오직 윤 씨일 텐데 그분은 지하 세계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보험계약은 양면성이 있어서 만약에 사고 시에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줄 수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망이라든가 질병 이런 것을 대비하여 보험을 넣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계약자는 다른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나인 경우, 그러한 경우는 반드시 사망시 수익자는 그 계약자를 신뢰할 수 있을 때는 계약자를 사망시 수익자로 해도 좋지만,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사망시 수익자를 계약자로 해서는 안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상속인, 즉 가족을 사망시 수익자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5인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유익한 내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